안녕하세요. 초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이제 항소심을 하게 되면 내 1심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집행유예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냐라는 거 가장 많이 문의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개개의 사유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기록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감형 가능성을 찾는 게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겠죠.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형 자체가 세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에 또 검사도 같이 항소해서 둘 다 쌍방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고,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심 진행은 재판을 열어서 똑같이 1심하고 진행합니다. 근데 다만 항소가 인용되는지 내가 감형이 되는지 여부는 1심 판결 선고 후에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요. 그러니까 1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아니면은 1심에는 합의를 안 봤다라고 하면 2심에서 또 피해자랑 합의 보고 이런 경우, 아니면 1심에서 양형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2심에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서 다시 한번 양형의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1심하고 양형이 똑같은데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사실 그냥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도 뭐 성공 사례들 살펴보면 1심에서 뭐 해서 6개월 감형한 사례도 있고, 검사가 항소했는데 검사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도 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뭐 1심에서 무죄 받고도, 아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2심에서 다시 무죄가 파기돼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쭉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좀 살펴보면 제가 예전에 작성한 블로그인데 감형 가능성 쭉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1심에서 사실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많이 항소를 해요. 만약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뭐 따로 무죄를 다투지 않는 이상 항소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데 다만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이렇게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항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상고까지 해서 3심이 있지만 상고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에요. 법률심으로 상고 이유도 정해져 있고, 상고 이유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관련해 가지고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처럼 재판을 여는 게 아니라 기록을 토대로 그냥 서면 심리만 하기 때문에 상고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극히 낮아요. 그래서 따라서 항소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감형 가능성을 따져야 해요.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은 항소심에서 내가 다투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항소심이 그냥 인용되기는 좀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개의 양형사유들은 달라요. 그래서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홈페이지나 뭐 블로그에 성공 사례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하는 경우에 항소심의 당부만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최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